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목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아마 이제 자고 일어나서 이 크립토 마켓의 가격, 암호화폐의 가격을 보고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이제 이틀 전 CPI 발표 이후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36,000달러가 무너졌다가 어제 자기 전에 확인을 했을 때 한 11시 반, 12시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은 36,200달러를 간 넘은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36,000달러를 다시 회복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자고 일어나서 가격을 확인해 보니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37,86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락 이전보다 더 높은 가격대 보여주고 있는데요. 24시간 하루 전 대비 무려 6.3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더리움의 경우 또한 3.94% 상승한 2,06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XRP의 경우도 2.94% 상승한 0.64달러. 이 솔라나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제 일주일 전 대비 하루 전 대비 14% 상승, 일주일 전 대비해서는 무려 50.67% 상승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22년 11월 FTX 파산 사태 당시에 솔라나의 가격이 무려 9달러까지 하락을 했을 때 그때 샀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아주 절로 드는 것 같은데요. 현재 비트코인이 왜 하락했냐, 왜 상승했냐라는 거에 많은 이유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비트코인 이러다가 38,000달러도 돌파하는 거 아니냐, 랠리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적혀 있죠. 한번 이 기사에서 분석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는 이제 금리 인상의 종결 기대감 때문이다라고 로이터 통신이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맞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제 이틀 전에 발표된 미 CPI 지수가 이제 시장의 예상치보다 하회함에 따라 이 비트코인의 가격도 상승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상승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또 하락을 하였죠.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고 한다면 이 이유도 사실상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비트코인은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곧 허용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랠리를 해왔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뭐 이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죠. 그러나 이제 오늘의 랠리는 연준의 금리 인상 캠페인 종료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가 된다라고 로이터가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 소식과 더불어서 아주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중국에서 또 하나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중국의 인민은행이 나서서 부동산 시장을 살린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180조 원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인민은행이 나서서 부동산 시장을 살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180조 원 투입을 검토한다라는 것인데 무려 1조 위안 180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왜?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서 부동산 경기를 회복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경제 자체를 좀 살리기 위해서 돈을 풀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당국이 마을의 개보수와 이제 저렴한 주택 프로그램에 1조 위안의 자금을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국책은행을 통해 단계적으로 자금을 투입해주는 담보보완대출 프로그램으로 지원에 나설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식통들은 당국이 추가대출과 특별대출 등을 선택사항으로 고려 중이며 이르면 이달 중 첫 번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10월 기준 이제 PSL의 미상환 자금은 2조 9천억 위안인데 1조 위안이 추가되면 사상 최고 수준이 될 것이다 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경제 자체가 너무나 고금리로 인해서 얼어붙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자금을 빨아들이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취지는 알겠지만 너무나 이제 장기간 고금리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경제 자체가 지금 박살이 나고 있다. 이를 미 연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CPI라든지 근원 CPI라든지 인플레이션 자체가 조금 이제 둔화세를 보인다. 생각보다 괜찮아지고 있다라는 시그널들이 나오면서 이제 12월 FOMC에 금리 동결이라는 이야기가 실제적으로 나오거나 심지어 금리 인하라는 단어 자체가 한 번이라도 나온다면 이 시장은 정말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 분석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앤서니 스카라무치 또한 이러한 언급을 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끝은
위험 자산에 좋은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앤서니 스카라무치라는 인물은 스카이브리지 캐피털의 CEO입니다. 이 연방준비제도 페드의 금리 인상을 끝낼 것으로 보인다. 이는 비트코인 등 위험 자산에 매우 좋은 일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표적인 위험 자산으로는 주식이 있죠. 이 비트코인도 뭐 주식과 마찬가지다라고 현재 판단을 이제 받고 있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과거와는 다르게 현재 주식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는 역대 최저치입니다. 그러니까 주식과 비트코인이 같이 상승하는 사이클도 있긴 있지만 비트코인은 분명히 비트코인만의 독보적인 호재를 가지고 정체성을 찾아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스카라무치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끝냈다라고 믿는다며 이는 위험 자산에 대한 압력을 덜어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미 이제 지난 FOMC 당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언급으로 인해서 월가의 대부분의 은행들, 유수의 투자 은행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리 인상 사이클 끝났고 금리 인하까지는 아니라도 이제 금리 동결로 쭉 가겠구나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다음 분기 인플레이션 데이터 매우 긍정적이었고 이번 CPI 이틀 전에 나온 데이터이죠. 이 다음 분기에는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위험 자산에 매우 좋은 일이다. 왜? 금리 인하를 하면서 시장에 돈을 풀기 때문에 그 돈이 이제 위험 자산 주식이나 암호화폐, 크립토 마켓으로 흘러 들어오면서 상승 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미국 주택 데이터를 보면 시장이 상당히 침체된 만큼 연준이 이에 대응할 것이라며 아마도 내년 1분기가 끝나기 전에 금리 인하를 보게 될 것이고 1분기라고 한다면 내년 3월이 끝나기 전에 금리 인하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는 전반적으로 자산 가격에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1분기 전에 금리 인하 피벗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 시장은 정말 반감기가 도달하기 전에도 전 고점이었던 68,000달러를 넘을 수 있으리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물 ETF 또한 1월 중에 승인이 날 것으로 보이고 정말 최장으로 미룰 만큼 이 SEC의 존립의 위기를 감수하면서 미뤘을 때 이제 3월입니다. 이 3월 안에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지금 4월에는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물씬 올라와 있습니다. 투자의 분위기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외친다라면 금리 인하를 실제적으로 실행하게 된다라면 주식을 포함한 이 크립토 마켓 시장은 다시 한번 높은 상승세를 볼 수 있고 현재 투자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와 같은 크립토 마켓에 2년, 3년, 4년, 5년 동안 있었던 투자자들은 달콤한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날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 왜 했냐라는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똑같죠. 현물 ETF 승인 기대감에 따른 시장 분위기 호전이다. 이는 뭐 10월 달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이고 이 기관 자금 10억 달러 이상 유입, ETF 승인을 기다리는 다른 기관들과 달리 일본 기관 투자자들은 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펀드에 자금을 넣기 시작을 했다. 기관 자금 유입을 보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최근에 가장 높게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줄어드는 비트코인 공급량, 이거는 뭐 반감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똑같은 얘기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이제 저점에서 반등, 비트코인 랠리 기대감 우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이 34,000에서 38,000달러 고점까지 상승 뒤에 36,500달러 수준으로 가격 조정이 이어졌다. 그리고 35,000달러 극복했고 현재 38,000달러를 지금 넘은 상태에서 다시금 또 37,900달러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아니죠. 38,000달러를 아직 넘지 못했죠. 지금 영상 시작했을 때보다 37,900달러 조금 더 상승한 모습입니다. 한번 내용을 조금 더 보게 되면은 엘리엇 파동 이론을 통해 이제 보았을 때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 삼각 패턴으로 향할 확률이 높다. 이 상승 삼각 패턴에서 네 번째 파동이 관측됐다. 가격 통합 이후 상승세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연말까지 45,000달러까지 도달하는 것을 확신한다라는 분석 또한 나왔는데요. 내용을 보게 되면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 매트릭스 포트가 엑스닷컴을 통해서 연말까지 비트코인이 45,000달러에 도달할 거란 우리의 예상은 변함없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강세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있다라고 부연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정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호재들 피벗,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이나 시그널들이 나온다라거나 이 현물 ETF가 실제적으로 1월이나 2월 안에 승인이 되거나 이 둘 중 하나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45,000달러가 아니라 이제 68,000달러를 충분히 뛰어넘을 동력들을 하나하나의 소식들이 제공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나의 놀라운 소식이 나왔는데 이 나스닥이 SEC의 이러한 승인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현물 ETF를 승인해라라고 촉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뭔 내용이냐? 지금 나스닥은 SEC의 이더리움 현물 ETF 허용을 위한 규칙 변경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상품 기반 펀드와 동일한 규칙에 따라 이더리움 ETF를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나스닥이 이제 돈 냄새를 맡은 거죠. 아, 이거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지금 보니까 ETF라는 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하면은 나스닥 증권거래소에 우리한테도 상장이 가능한데 이거에 대한 수요가 꽤나 될 것 같다. 이거 수수료로 조금 돈 좀 될 것 같은데 우리도 한번 숟가락 한번 얹어보자라는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사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뭐 한 2년 전, 3년 전, 4년 전에도 비트코인 관련해서 꾸준히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간간히 그래도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부정적인 언급을 했던 기억은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SEC에서 나스닥에게 이러한 언급이 나오자마자 다음날 바로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선물 ETF 결정을 연기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더리움이고 선물 ETF 신청 승인 결정을 연기했다라는 것인데요. 갑자기 뜬금없이 왜 선물 ETF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을 연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일까요? 이제 현물은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SEC가 사실상 보여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태까지 주구장창 세상의 이제 관심은 현물 ETF인데 그리고 그레이스케일과의 소송에서도 거의 패소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와중에 갑자기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선물 ETF의 결정을 연기했다. 반려는 못 시킵니다. 네, 지금 이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이 많이 되었기 때문인데 이더리움 ETF를 이제 결정 연기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SEC가 현물 ETF 관련하여서는 건드릴 힘 자체가 없구나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상 이 소식 자체가 다시 한번 블랙록을 포함한 다양한 자산 운용사들이 신청한 현물 ETF 승인이 사실상 확정이 되었다라고 보여주는 소식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비트코인이 지금 오르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다시 가격을 확인해 보니까 정말 이러다가 영상 종료될 시점에 38,000달러를 돌파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작했을 때 가격이 37,780달러, 한 37,800달러 정도였는데 네, 지금 영상이 마무리되기 전에 38,000달러를 다시 넘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무튼 지금 미 SEC의 경우는 참 크립토 마켓에 대하여 관할 건 자체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특히나 어제 나온 소식 하나를 보게 되면 미 하원에서 SEC에 대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예산안 자체를 빼버려라라는 법안의 초안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게리 겐슬러 문어대가리의 월급 자체를 월급이 아니죠. 연봉을 1달러로 삭감해라. 아무리 봐도 무능하고 쓸데가 없다라는 언급들 또한 나오고 있는데 이 미 SEC가 현재 이러한 취급을 받는 것은 여태까지의 SEC 본인들이 말해온 언행들, 실제적으로 보여온 행동들에 대한 이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마음 곱게 먹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미 SEC는 지금 남 탓할 거리도 없습니다. 참 갑자기 뜬금없이 선물 ETF를 결정을 연기했다라는 소식 자체가 조금 웃기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고 조금 애처롭기까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건드릴 게 없다면 이 ETF 결정을 선물을 연기를 할까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네, 그러게 좀 좋게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할권 좀 늘려보겠다고 이로 인해서 예산안 좀 더 받아보겠다고 발악을 하다가 현재 모습까지 추락을 했다 보시면 됩니다. 이 캐시 우드의 경우는 왜 이렇게 발음이 된 소리가 났었는지 모르겠지만 SEC 의장에 대해서 또 신랄한 비판 한번 했습니다. 이 재무부 장관이 되려 현물 ETF 승인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언급을 했는데 캐시 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최고 경영자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돈나무 누나라고 불리우는데요. 이 캔슬러 의장이 현물 ETF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재무부 장관이 되려는 야망 때문이다. 캔슬러 의장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에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가르친 인물인 만큼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게리 캔슬러가 이렇게 SEC의 의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 크립토 마켓에서는 쌍수를 들고 이렇게 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제로 들어와 보니 그 전 SEC 의장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한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에 굉장히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르친 인물인 만큼 탈중앙화 네트워크의 투명성을 잘 알고 있는데도 현물 ETF 상장 신청을 반려한다라는 다른 논리적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라고 덧붙이게 되면서 현물 ETF가 결국 등장할 수밖에 없다. ETF 승인되면 현재 암호화폐 시가총액 약 1조 달러, 1299조 3천억 원에서 2030년까지 25조 달러, 무려 약 3경 2482조 원으로 끌어올리는 총매제가 될 것이다. 거의 약 30배가량 끌어올리는 촉매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게리 겐슬러가 지금 제 기억이 언제였죠? 아마 2021년인가 이렇게 SEC 의장 2020년 2021년 둘 중 한 해에 SEC 의장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때 당시 크립토 마켓의 기조는 정말 이 게리 겐슬러가 어디서 뭐 교수 역할까지 했다더라. 블록체인에 있어서는 암호화폐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똑똑하게 잘 안다고 하더라라는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친암호화폐 친크립토적인 인물이 의장에 왔기 때문에 전 SEC 의장과는 좀 다른 모습 전 SEC 의장이 이 XRP에게 리플사에게 미등록 증권 소송을 걸고 이제 퇴임을 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전 SEC 의장은 현재 암호화폐 기업 그리고 현물 ETF가 승인이 되기를 바라는 기업에서 이러한 움직임 일을 자문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네, SEC 의장 이 게리 겐슬러가 근데 막상 더 하다 좀 심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요. 이런 정치적인 이유들로 승인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은 과거부터 꾸준히 이제 나왔었고 실제적으로 이러한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도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 일단 이 SEC 의장 이 문어 대가리의 경우는 경질이 되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역대급으로 SEC의 권위를 떨어뜨렸던 위원장은 없던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과연 앞으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쉽게도 38,000달러를 넘진 못했지만 그럼에도 37,840달러대를 나타내면서 현재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볼까요? 네, 공포 탐욕 지수를 한번 보게 되면은 전날 대비 이제 무려 1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70포인트 이제 가격의 상승에 따라 같이 오른 거죠. 이 그리드 탐욕 단계 나타내고 있네요. 이 지수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됩니다. 네, 현재 크립토 마켓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주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이번 달 이제 지난달에 옥토버에 이어서 문 멤버를 실제적으로 달성이 가능하게 될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